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오늘 시간을 좀 더 할애해 보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후원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내역을 어제 공개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 의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최근 3개년도의 수익금이 22억 원 정도였고요. 이것은 목적 기부금을 뺀 내역입니다. 이게 가운데 실제 피해자에게 지원된 사업의 지출 내역은 약 9억 원 정도, 41%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41%를 제외한 후원금은 간접 지원에 사용했다. 자신들은 여성 인권, 박물관 또 수요 집회 등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서 이 같은 간접 지원에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시위 같은 경우, 수요 집회의 경우 현장에서 모금한 금액은 460여만 원이지만 이를 진행하는 비용은 연간 1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같은 어떤 그 사실들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좀 미진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떳떳하다면 기부금의 세부 지출 내역을 다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민생당 의원도 모두 공개하는 것만이 국민 앞에서 신뢰를 회복할 길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을 때 일본 성노예 범죄를 세계에 알린 사람들이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좀 연대를 이간질하는 그런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 의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본인들은 피해자 구호단체가 아니다.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는 단체도 아니고 이런 것만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회계감사를 좀 외부에 맡겨볼 생각은 없느냐, 모두 다 밝힐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했지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 같은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이 말하자면 1990년대부터 시작돼서 92년도에 이제 나눔의 집 같은 게 있어서 본격화됐고 거의 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초창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아서 어떤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 네. 또 초창기에 그런 92년부터 이제 윤미향 씨는 이제 간사로서 정신대 문제 협의회 간사로서 일을 해왔고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러 단체들이 합쳐서 최근에 이제 2018년 이후에 정의기억연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어느 정도 크냐라고 하는 이 단체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단체 전체에 있어서 목적성 기부금과 비목적성 기부금을 어떻게 써왔는가를 좀 더 투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재 집행부들이 왜 우리가 다 밝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의 그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윤미향 씨 개인의 문제는 지금 본인이 소득세를 한 450만 원 정도 내는데 딸이 2016년 이후에 일리노이 대학 비인준학과를 거쳐서 LA, UCLA에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가는 과정. 다만 본인이 소명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국가의 배상으로부터 한 2억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 아이들 생활비와 학비를 보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2016년부터 2018년도 초반까지는 뭐로 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제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 질문에 대한 말하자면 민주당과 말하자면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시민들의 질문이 있을 겁니다. 자, 차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본인이 해명할 건 더 해명하고 그래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참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러한 모든 시민단체가 물론 큰 단체도 있고 작은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가 결코 작은 단체가 아니에요. 몇십억의 돈을 말하자면 만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라면 단순히 자기네들이 맡기는 어떤 감사, 세무사 이런 정도의 측면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투명하게 모든 국민에게 말하자면 일거수일투족 이런이라도
다 밝히는 그런 어떤 그 거듭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윤미향 당선인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분부터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김 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회계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이 단체가 국민들로부터 거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또한 이룩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민 운동단체들이 정말 부족한 인력으로 시간과 싸워가면서 일하고 있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확한 내역들을 좀 더 자세히 공개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기에 재무제표를 봤을 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이 18억 7천만 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계속해서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살아계실 때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실 시민단체가 어떤 시민단체든지 그 목적에 따라서 충실해야 되고 도덕성이 가장 강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이번 이 정의기억연대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사업 목적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할머니한테 직접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그 발표한 거에서는 22억 원 중에 9억 원 정도를 집행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 또 나중에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다른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 2014년에서 17년 동안 네. 그 23억여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정작 그 할머니들한테 복지에 집행된 거는 1억 7천여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7%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는 이 할머니들하고 동행하는 거라든지 네. 무슨 같이 움직이는 장례식 비용 또 이르기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그 운영비까지 다 포함을 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부분하고 너무 오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진상 규명을 하려면은 지출 내역을 전부 공개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의기억연대는 원래 이제 정대협이라 그래서 1990년에 출발한 거 하고 네. 1996년에 정의기억재단이 통합해서 2018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 윤미향 그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같은 경우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여를 해왔습니다. 92년부터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 대표, 이사장 해서 거의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구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부분과의 관계도 분명히 네.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그동안의 공적에 비해서 안타까운 점이 바로 네. 이 부분인데 정의기억연대의 대응 방법에서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이죠? 두 가지 부분인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도덕성과 신뢰성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출 내역을 전부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990년부터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이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분들의 복지에 어떤 식으로 쓰여졌냐가 전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길만이 이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네. 사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가 뭐 특정 단체는 정치적 논란으로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민단체는요 정치적 목적과 활동을 띠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혼용을 하는데 정치단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로 갔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또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의 의혹을 털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두 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정의기억연대 전 대표인 윤미향 시민당 당선인을 향한 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자녀가 미국에서 이제 음악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같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통합당 당선인이죠. 조혜진 당선인. 부부 연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딸을 유학을 보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이제 무죄,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죠. 여기에 대한 남편의 보상금 등으로 마련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 참여연대 위원장이었어요. 김경률 전 위원장. 2018년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2016년에 유학을 보낸 자금으로 썼겠느냐라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 합리적 의문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합리적 의문 정도가 아니고 워낙 윤미향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의기억연대가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밝혀져야 될 중요성을 지닌 사항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 딸이 그 미국 유학을 가는 부분도 그동안 윤미향 당선자의 은행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반일 반미적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딸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단체들이나 국민들의 그 SNS에 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내 산 한 분이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학비 문제입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라 해서 미국 국민들은 학비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지금 간 학교들이 일리노이 대학이라든지 UCLA 같은 경우 학비가 결코 싼 곳이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봐도 5천만 원 전후로 봐야 될 것이고 각종 생활비나 본인 비용에 드는 것까지 합치면 아무리 안 들어도 1년에 1억은 든다고 합니다. 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LA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물가가 높은 곳입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에 그 들어간 비용의 자금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런 비용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문제가 나왔지만 사실 남편이 1994년에 남편 가첩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2억 7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지금 아까 뭐 언급을 했으니까 딸이 유학을 간 게 2016년이고 대법원 확정 선고가 난 게 2018년이기 때문에 남편의 배 보상금으로 활용했다는 부분은 앞뒤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너무나 이 부분은 밝혀야 될 사실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진상규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요. 사실 이 부분은 윤 당선인의 개인적인 생활 범위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자제와 관련된 부분도요. 이 자제의 개인적인 생활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시민단체 대표로서 명망을 모았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요. 정의기억연대가 고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든 김복동 장학금의 수혜자를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께서 이 딸의 장학금 또 김복동 장학금 이 부분도 함께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 딸 문제는 우선은 말하자면 시민단체의 대표의 딸이 미국 유학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런 차제에 어떤 비용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런 거죠. 본인이 말하자면 국세청에 신고한 그 비용과 딸의 유학 비용의 그 갭을 어떻게 본인이 해명할 것이냐. 네. 그런 부분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걸 주시할 단계이지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잡아서 비판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판단 중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김복동 할머니의 경우에는 이제 유지를 받들어서 여러 가지 꼭 뭐 정신대라든지 성노예 부분이 아니더라도 폭넓게 시민사회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달라라고 하는 유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단체에서 좀 밝혀줄 필요가 있겠다.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이제 아쉬운 점은 실제적으로 아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장학금 전체 액수를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모집해서 공식적인 외부의 선정위원회를 둔다든지 조금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3자가 보더라도 적절하게 선정되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누가 받았다는 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형식적 절차가 굉장히 많이 생략돼 있고 네. 의외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고 말하자면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자기네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신청해서 그냥 자기네 아는 사람끼리 그래 해가지고 준 그런 정도의 의혹을 꼬리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 돈이 어떤 과정에 누가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줬는가 장학금의 목적, 취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공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지금이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하자면 정의기억연대에서 이런 기준과 이런 외부의 어떤 선정위원회를 둬서 이런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몇 사람이 들어왔고 그중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몇 명의 심사위원이 이런 결과를 내서 이렇게 집행됐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네. 생각입니다. 사실 그간 시민 운동 활동가들의 노고를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게 잘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만큼 좀 더 명확한 규정이라던가 어떤 그 법규, 내부 법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부분을 좀 더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아마 다들 마찬가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논란이 이제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윤미향 당선인은 시민당 소속입니다만 곧 시민당과 민주당 이제 합당을 앞두고 있죠. 민주당 양정숙 당선인 논란에 이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과 시민당이 내놓고 있는 입장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강병원 민주당 의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기부금에 개인적인 유용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윤경 시민당 수석 대변인은 일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활동 전체를 폄하하거나 부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내부 방침이 전해졌는데 우선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밝힐 것은 밝히고 그래서 전체 국민 전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말하자면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될 만큼의 어떤 도덕성과 투명성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다른 방식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 정신대 활동, 또 일본군 성노예 활동을 네. 그동안에 30년 동안 해온 그 자체를 이번 이 문제 해계의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으로 네. 저 한 삶을 송두리째 비판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정의기억연대가 더 그 말하자면 국민들 앞에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실제로 혁신할 것은 혁신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이번 일 때문에 모든 것 자체가 마치 이게 비도덕적인 전체로 폄하되는 것, 전체로 불길을 가져가는 것, 또 실제로 윤미향의 삶 전체가 부도덕하다고 우리가 폄훼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 두 가지고 지금 절묘하게 사실은 서로 다른 얘기이지만은 두 가지 관점에 다 일리가 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더 현재 윤미향 후보 당선자 본인과 네. 정의기억연대가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당은 사실 양정숙 당선인에 이어서 윤미향 당선인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처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한국당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 아울러 그곳에 있는 조태용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논란에 직접 뛰어드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취한 자세나 접근법은 굉장히 적극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겠다 이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이면 그 더불어시민당하고 합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15 총선을 하면서 비례대표 때문에 위성정당으로 급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17명의 당선자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7명의 그 당선자가 정말 언론에 부지런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이야기하셨던 양정숙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그 명의신탁이라든지 서울 강남의 주택을 비롯해서 6건을 가지고 있다든지 굉장히 내용이 좋지가 않은데 발빠르게 제명을 하고 네. 또 고소까지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최혜영 당선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 수급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상황 윤미향 당선자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집권당으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대응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위안부 문제는 강제적 성노예라는 국제적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덜란드에 걸쳐서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도해서 소녀상 기린비가 세계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그 일본의 역공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그 우리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더더욱이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공개가 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다 밝혀져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현 전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전쟁에서의 성범죄 피해자들, 우리가 이제 위안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국제 연대를 끌어내고 아울러 유엔 등에서도 지지와 연대의 어떤 그 손길을 끌어낸 데에는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의 활동이 결정적이었으면 정말 많은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 잘 극복하고 더욱더 앞으로 공고히 나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같은 논란을 가장 반기고 있을 곳 바로 일본 정부일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상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에 대해 일본과 또 일본 내의 우익단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 왜곡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빌미로 삼기 위함이 분명하기도 한데요. 자, 이에 대해 윤미향 시민당 당선인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분 바로 내부에 같이 있었던 이용수 할머니이기도 하죠. 근데 이 할머니와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회에 본인이 입성하게 되면서 할머니를 떠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서운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정말 수요 집회를 열면서 그 길바닥에서 계속해서 손을 잡고 연대하면서 왔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낸다거나 이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이제 떠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서운함을 표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요.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여론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정의연대와 윤미향 당선인 어떤 입장을 더 내놓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네.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길만이 그 윤미향 당선자도 그렇고 정의기억연대를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네. 사실 아까 일본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그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미 그 2015년 12월에 한일 합의를 할 때 당시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46분 남으셨는데 네. 이제 16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90 평균 나이가 90세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 수명이 다할 때를 기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론적 관심을 모으지 않게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극우단체나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할지는 몰라도 크게 키워갈 이유는 있다고 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일본이 2차 대전 때 뭐 일본 입장에서는 태평양 전쟁인데 그 7.3.1 생체 실험이라든지 남경 대학살이라든지 굉장히 끔찍한 범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위안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역사, 양심, 인류의 이런 차원에서 계속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이 잘 접근해서
잘 해결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면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